저 위안부 동상을 누가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김은경, 김서경 부부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물론 그 부부는 저 동상을 예술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은 동상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만든 틀에 청동을 부어놓고 그래서 나오는 것을 살짝 다듬어서 작품이라고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만 만드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전 세계의 모든 작가들이 하나의 동상을 찍어내기 위해서 틀을 만들면은 그 동상이 좋은 동상일 때는 3개까지 만든다 합니다. 그러면 3개까지를 예술품으로 인정하는 것이 국제적인 반응이라고 해요. 그런데 위안부 동상을 만들어낸 저 부부는 그 동상을 전국과 세계에 100수십 개를 찍어냈어요. 저 동상을 하나 찍어내는데 하나 찍어내면 부부가 일반적으로 동상을 찍어낸 제작자가 받는 돈은 대략 한 3천만 원 내외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반적인 시세가 저 부부에게도 적용이 됐다면 동상을 예를 들어서 100개만 찍어냈다 하더라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30억이 되는 거지요. 하지만 그 동상, 위안부 동상이 전국에 포화 상태입니다. 더 이상 설치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랬던 차에 마침 또 하나 좋은 장사거리가, 동상 장사거리가 생겼습니다. 이게 뭘까요? 강제징용 노동자상, 징용 노동자상, 전시 노동자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서울 용산역 앞에 윗두리를 벗고 윗두리 없이 갈비뼈만 앙상하고 반바지를 입고 꽃갱이를 들고 있는 그 동상 보셨을 겁니다. 그 동상이 전국에 10개까지 있습니다. 그 동상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약 1년 동안 전국에 10여 개가 세워졌습니다. 이 동상을 만든 것도 김은경, 김서경 부부입니다. 10개니까 아마 또 일반적인 시세만큼 받았다면 3억 정도를 받았겠죠. 그런데 우리가 2019년부터 저와 주승식 대표, 최고표 대표가 그리고 김소연 변호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동상의 모델은, 저 동상의 모티브는 조선인, 우리 조상이 아니라 1926년 9월 9일 일본 아사카와 신문에 나와 있는 염전 노예와 같았던 노동자로서 구속된 채 노동자로서 그야말로 폭력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하는 수 없이 노동을 하던 그런 노예와 같은 일본인들이 일본 홋카이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노예처럼 사역을 당하던 사람들이 경찰에 의해서 풀려났습니다. 그 사진을 찍은 그들을 찍은 사진이 2026년 아사히카와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 사진의 모습이 영락없이 그 동상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바지 차림, 갈비뼈만 앙상한 모습, 짧은 머리, 때로는 구타를 당한 모습, 복근이만 든 모습.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김은경, 김서경 부부가 위안부 동상 제작과 강제징용 노동자 동상 제작한 그 부부가 그 동상을 만들 당시에 8개의 고등학교 교과서, 모든 사회교과서, 역사교과서에 그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강제징용당한 조선인, 아니면 우리 조상이라고요. 잘못 알았던 겁니다. 일본인들 사진을 잘못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저 동상의 모델은 일본인이다. 그랬더니 김은경, 김서경 작가가 더 이상 동상 제작, 동상
제작해서 파는 것이 장사가 안 됐기 때문인지 뭔 이유인지 저희 4명에게 1인당 6천만 원씩 2억 4천만 원의 소송을 제기했어요. 먼저 명예훼손으로 형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이겼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명의 민사소송에서 1심에서 1명이 이기고 저를 포함해서 3명이 안타깝게도 1천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항소했습니다. 제2심 항소심 판결이 어제 나왔습니다. 1심의 모든 판결을 파기하고 취소한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 또한 모두 원고들이 지급한다라는 법정의 판결을 어제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양부동산만 아니라 노무동원 노동자, 전시동원 노동자 동상도 철거운동을 해야겠습니다. 저 동상 26살짜리 위안부를 13살짜리 소녀로 왜곡한 거짓말 동상, 저 흉물 동상, 저거를 우리가 언젠가는 불도저로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릴 수 있는 날이 곧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